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들 드셨습니까? 네, 점심 드시고 나서 부담 없이 듣는 점심 방송입니다. 현재 지금 시장은 변동성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그러니까 이게 폭락했다 이게 아니라 변동의 크기가 크다는 겁니다. 하루에 막 5%씩 빠지는 것이 다반사였던 시장이었다가 오를 때는 또 한 3% 오르고 4% 내리고를 반복하더니 점점 변동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적정한 수준은 요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힘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파는 사람의 힘이 굉장히 강했죠. 그냥 쭉쭉쭉쭉쭉 밀렸던 거거든요. 근데 또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이게 또 빠르게 올라갑니다. 비슷한 사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 중에 이제 코스톨라니의 개를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그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기업의 가치, 기업 가치죠. 그 기업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 이럴 수도 있어요. 기업 가치는 서서히 우상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이제 이건 주가예요. 주가는 폭락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시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기업 가치에 또 수렴을 하는데 다시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폭등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변동폭이 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동성이 크다, 변동폭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이게 거의 움직이지 않는 종목도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 가치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원래는 계속 우상향하는 줄 알았더니 이 회사가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기업 가치가 좀 떨어지기도 하다가 살짝 오르기도 하다가 원래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회사가 돈을 잘 벌기도 하고 못 벌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는 또 여기에 또 커플링 돼서 똑같이 따라 움직여요. 처음에는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이걸 타가지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강아지를 한번 그려보죠. 강아지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주인이 여기 이제 서 있으면 강아지는 이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인 발 밑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 앞에까지 갈 수도 있죠. 그거는 줄 길이만큼은 갈 수도 있다.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주인이 똑바로 걸어가면 상관없는데 주인이 왔다 갔다 이제 지그재그로 걸어간다면 강아지는 그에 맞춰서 보폭을 맞춰서 걸을 수도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지수의 상태를 본다라고 하면 물론 코스피의 진행 현상을 보려면 PBR과 PER을 봐야 되기는 하지만 별로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그 기업 가치에 맞춰서 거의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릴게요. 제가 맘대로 그리면 또 왜곡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동으로 평균치 내면 이렇게 돼요. 기업 가치가 1985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지금은 기업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많이 사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기업 가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 요 정도까지 내리는 것은 적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변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정하게 여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요 라인이 적정하니까 여기를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변동성이 별로 크지 않죠. 하루에 0.3%, 0.5% 요 정도씩밖에 안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고 일본 수출 문제 터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던 건데 이거는 투매에 의한 것이고 결국 요 정도까지는 내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요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갔었어야 되는 건데 급락했던 거니까 빠르게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안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현재 시장 가치에 대비해서 얘가 시장 가치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에 맞춰서 또 이만큼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 수준 안에서 당분간 코스피가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이라고 본다면 1950선에서 2000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횡보세로 움직일 거다. 당분간은 이 변동폭 안에 있을 거다. 왜냐면 최근 한 5일에서 10일 정도 큰 변동 사항이 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걸 또 증명해 주는 것이 외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그래요. 코스피는 저희 개인이 40%에서 50%를 차지하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조금씩 바뀝니다. 나머지가 이제 기관이랑 외인이 조금씩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가 개인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을 봤을 때 개인이 오늘 지금 매수 매도의 흐름을 보면 개인이 6조를 사고 6조를 팔고 지금 이러고 있고요. 외국인은 6천억 정도, 매수는 5천억, 매도는 6천억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대략 한 1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외인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기관은 더 심합니다. 기관은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닥은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외국인은 좀 거들어 주는 거고요. 코스피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개인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외인이 1조 정도는 관여를 하고 있다. 기관도 지금 관여를 일부 하고 있죠. 연기금이 오전에 매수 흐름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여기였었죠. 대략 한 12시 정도. 요즘 연기금은 없는데 그냥 금융투자 이렇게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오늘 매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외국인 파란색을 보시면 그다지 이렇게 뭐 두각을 보이는 흐름은 없습니다. 매수냐 매도냐 이런 건 없고요. 개인이 또 사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닥을 보시면 개인은 사고 있고 외국인은 별로 영향 미치지 않고 금융투자는 관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여전히 의견이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저 이게 지겨워가지고 맨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도 맨날 얘기하게 되죠. 지금은 흘러내리는 상태에서 변동성을 좀 줄였다. 그 정도의 변화가 좀 있는 거고요. 바닥 확인을 해야 된다. 바닥 확인은 좀 쌍바닥이라든가 그러니까 더블 바텀이나 트리플 바텀이 좀 나와줘야 돼요. 지금 뭐 그냥 V자 반등한 상태라서 얘가 이러고서 막 2200까지 가? 이러려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고 일본과의 수출 문제 해결되고 미중 무역 분쟁 끝나야 돼요. 아무런 이슈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올해 저희 그 국가 성장률, GDP 성장률을 보면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약간 그 0점대 보합권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작년 대비로 아까 이제 그린 요 상태대로요. 기업 가치는 살짝 빠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의 흐름을 보자면 이게 뭐 장기적으로 보자면 전 장기적으로는 코스피는 3천선 간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니까. 간혹가다 이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기업의 가치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주가도 그만큼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업의 가치가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50년 전에 농심과 50년 전에 있었던 회사들 뭐 있을까? 뭐 신문사? 조선일보? 50년 전에 조선일보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 비교하자면 비교가 안 되죠. 2017년, 8년, 9년을 대비했을 때 기업 가치는 원래는 요거였는데, 맞죠? 기업은 상승하니까. 근데 2019년에서 20년은 요렇게 될 수도 있다. 여기는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맞다. 이게 이제 빨간색이 기업 가치라고 놓고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기는 맞아요.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수출 문제가 좀 진정이 되고 저희가 좀 수출이 좀 늘어나고 내수 경기도 좀 살아나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 기술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다 왔어요. 네, 기술적 반등 찍었기 때문에 1500선까지 다시 내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우린 역용해야 돼요. 내려갈 거야? 아 그래, 내릴 거면 그냥 팍 내리꽂혀 한 번에 내리꽂히고 여기서 또 사. 그럼 매일매일 상한가 또 나와요. 상상. 그러면 여기서는 그걸 대응을 못했지만, 만약에 요걸 찍고서 여기서 올라가는 양봉이 이렇게 슬슬 올라가기 시작해? 여기서는 이제
적금 통장 깨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는 매수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누가 지수 올라간대 이런 거 확인시켜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것도 경솔한 행동입니다. 여러 의견을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이제 2008년 것을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도 보시면 한번 찍고 여기까지 갔다가 도로 내리죠? 이런 거예요. 도로 내려요. 너무 희망으로 돌리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막 돈을 부어라 뭐 이러시면 안 돼요. 폭락장에는 항상 다시 재차 하락이 나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자리 딱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준으로 찍어볼까? 이거 봐, 0.5 찍고 밀리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신난다 매수하자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조심하세요. 폭락이라고 볼 수 있는 장세 어디입니까? 여기 뭐 이런 거잖아. 이 세 군데만 찍어봐도 방금 여기는 보고 왔고, 자, 여기 봅시다.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또 내려가죠? 이런 거에 당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1998년 우리 IMF 때 내려가고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라 그러겠어? 이 차트가 완성된 걸 봐도요, 이렇게 보면 또 사고 싶다? 봐봐요. 봐봐. 사고 싶지? 방금 전에 5초 전의 상황이랑 비교해보세요. 자, 이게 내리는 걸 봤어. 자, 봤어도 이렇게 보면 사고 싶어. 원래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막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 올라가라. 갈 거다. 가야만 된다. 그렇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 좋지만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세선 깨지면 잘라야죠. 이렇게 단타 줄이고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던 거 비중 줄이고 여기가 손절 타이밍으로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유념해서 하세요. 지금 상태에는 매일매일 추세선이 깨질랑말랑 되게 아슬아슬하고 불안불안한 장세예요. 여기서 무슨 뭐 매수를 하고 뭐를 하고 뭐 배팅을 하고, 지금 훈련소방도 이름 바꿨죠. VIP반에서 훈련소방으로 이름 바꿨는데, 훈련소방에서 계속 제가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비중 늘리지 마시라. 지금은 공부하시라 제발. 반대로요, 지금 뭐 원유 감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양봉이 떠? 그러면 단타거리가 또 하나 나와. 하루 이틀짜리 이런 급반등이 하나 또 나올 거예요. 한 요 정도 되는 급등 캔들이 하나 또 나오겠지. 여기서 나오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2000선을 한 번 터치하고 그러고 밀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눌려가지고 1650선에서 조정을 받고 갈 거냐, 지금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원유 생산 기업을 넣었다고요? 지금 뭐 다 도산하고 있는데 왜? 다시 살아날 것 같아서? 그만큼 분석을 다 하고 하신 건가요? 원유 감산을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원유 감산을 생각해 보려면 양적 완화를 왜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할까요? 종목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전에 그 눈높이방에서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기름값을 내려. 기름값이 내려가. 그러면 기름이 싸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기름값이 싸지니까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 그쵸? 기름값이 싸지니까 자동차 기름을 만땅을 채우지. 좀 싸니까 많이 넣어.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잔뜩 넣는 것과 동시에 항공유가 내려가. 항공유가 내려가면은 같은 효과로 두 개 싸잡아서 여행이 늘어나. 그쵸? 여행이 늘어나게 되면 여행은 둘 중에 하나죠. 국내 여행과 국외 여행이 있겠죠. 국외 여행은 이제 국외의 그 수급에 따라지는 거고, 국내 여행은 국내의 내수 시장이 진작됩니다. 내수 시장이 증가돼. 그러면 이로 인해서 고용이 생겨나. 고용이 창출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돈의 가치가 희석이 되죠. 돈이 많이 돌아요. 많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희석이 되죠. 돈 가치가 희석이 되면은 돈이 그만큼 의미가 별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돈의 가치보다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이걸 반대로 이제 또 이렇게 한 바퀴 또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다시 기름값을 내리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이 연결고리 상에서 여기에서 연결이 끊겨요. 왜? 기름으로 인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이 고용 창출하고서 내수 시장을 진작하도록
기름값을 내려놨는데 왜 기름값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지라고 봤더니 중간에 연결이 끊겨진다는 겁니다. 왜 연결이 끊겨졌어요? 코로나로 여행을 못 가거든.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원유 감산해서 주식이 올라야 돼? 원유 감산을 왜 했는데? 그 원유 감산을 했어. 양적 완화를 했어.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늘어나고 고용 창출이 돼야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여행을 못 가. 내수가 살아나질 못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보자면 기름값을 내리는 걸로 인해서 현재는 고용 창출과 내수 시장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선결 과제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금리 내려주세요. 유가 내려주세요. 이게 필수 조건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야 이게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이게 끊겼잖아. 이러면 기름값이 올라가겠습니까? 원유 감산하면? 원유를 조금 뽑으면 기름값이 조금 올라가겠지. 근데 그 기름을 써줘야 되잖아. 그 기름을 쓸 사람이 없다. 지금 당장 기름값이 올라갈 거냐? 그건 모르겠다는 거야. 장기적으로 모르겠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각국별로 할 거는 다 했다 이거예요. 필수적으로 금리 내렸고 유가 내렸고 이게 그 다음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은 SOC 사업입니다. 이제 돈을 풀어야겠지. 사람들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간 산업을 늘리면 돼요. 이 기간 산업으로 필요한 게 뭐다? 5G 같은 것들, 아니면 뭐 토목, 기계, 건설 이런 것들. 그러면 뭐 집을 늘려줘야지. 집을 늘려주고 뭐 집값이 싸지고 그러면 또 출산율 늘어나고 결혼율 뭐 늘어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서울에만 살려고 그래. 그러면 서울에만 살려고 하니까 서울 집값만 올라가고 지방은 내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로를 확충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철도, 뭐 GTX 까네, 뭐 오늘 뭐 일일 생활권으로 뭘 만드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죠.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생기는 거 혹시 아세요? 계속 도로 확충하는 거예요. 경기도권에. 그래서 뭐 서해안 쪽에 지하철 엄청 뚫리죠. 그리고 뭐 도로 더 늘리고 이런 작업들. 결국에는 토목 건축으로 인해서 이게 다 연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제 조건으로는 금리랑 유가 이런 건 했다 이겁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세가 되면 그 다음으로는 기간산업 확장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돈을 뿌릴 거다.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고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투자해라. 5G에 투자해라. 건축에 투자해라. 니들도 그러면 돈 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정부랑 같이 협업을 해가면서 이제 이게 이제 활성화되어야겠죠. 여튼 지금 현재는 기름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게 지수가 여기서 멈춰줘야 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30명? 40명?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 거 안 봤는데. 자, 확진 환자 수가 20명대로 깨졌네 오늘. 20명대로. 지금 이거 딱 보세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지금은 또 너무 과도해요. 빵으로 갈까? 빵으로 가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 요 안에서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겠죠. 20명에서 50명 사이로. 그러면 또 한 10명 늘면 또 뭐 확진자가 폭등을 하네 뭐네 또 뭐 그런 또 난리를 치겠지. 4월 언제까지였죠? 2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계속 눈여겨보시고 본인들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오후장에 뭔가 이런 배팅을 해봐야겠다 이런 무리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을 아직 뭔가 확신을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1820선 여기도 이제 알람을 걸 수가 있거든요. 1820선, 1810선이 깨지면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들도 비중 줄이셔야 돼요. 갑자기 밑으로 확 내리꽂힐 수 있습니다. 급락 나갈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락 팍 꽂혀버리면 그냥 뭐 지수 4%대 찍어버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한 9%씩 10%씩 내리 꽂힐 거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내릴 때 대응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 대구 확진자 빵명 나왔어요? 와, 대구 진짜 잘 됐다. 대구, 그러니까 분석 사님이 지금 대구 사시는데 계속 지금 올라오고 싶다고 그러는데 지금 못 올라오게 하고 있다고 저희가 눈치 준다고 그래서 계속 오고 싶다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분석 사님 한번 뵈도 되겠네요. 대구 확진자 빵명이라고 하니까. 스톡헌터 매니저님들은 다 따로 근무하시는 거냐? 이게 이제 사무실 형태로 돼 있어서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일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랄까 외주? 아웃소싱?
그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저한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었는데,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라면 알파님이나 펀더님 거 하나를 듣고 단계님이나 제 거를 듣고 이렇게 하면은 재무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적절히 섞어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꾸로 단계님이나 제 거 아니면 펀더님 거나 알파님 거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욕심 많으신 분들은 3개, 4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투자금이 좀 큰 경우에는 그렇게들도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저렴하니까 여기가. 검색해보시면 요새는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네이버에서요. 주식 이렇게 주식 종목 추천 이렇게 검색하면은 여기에 광고가 엄청 많았거든요. 주식 종목 이렇게 하면 광고가 엄청 많았는데 요새 많이 줄었어요. 다 힘든가 봐. 광고가 별로 없어. 근데 요런 데 다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진짜 싼 데가 한 50만 원 하고 웬만하면 시작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뭐 스톡이 비싼 건 아니죠. 20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또 2개, 3개 들어봐야 뭐 다른 데서 100만 원씩 들은 것보다 훨씬 싸니까. 그리고 어제 그 네, 알음이라고 이제 그 이제 사이트 하나를 루시퍼님이 추천해 주셨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는 광고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내가 가입을 했는데 잠깐 보여드릴까?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 리서치 알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로그인을 내가 해볼게요. 요렇게 뜹니다. 로그인을 안 하면 이제 이런 게 안 떠요. 아, 스타벅스 준대요? 아니 근데 아유 이게 여기서 서비스하는 것들이 진짜 너무 싼 것 같아요. 한 10,000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루시퍼님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주는데 굳이 이걸 또 가입을 해야 됩니까? 나는 회원 입장에서 물어본 거죠. 어쨌든 10,000원이 비싼 건 아니지만 10,000원이라는 돈을 굳이 내고서 이걸 봐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보니까 이제 종목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것 같아요. 뭐 이걸 보기 위해서 2,000원 이런 식으로 내야 되는 거였나 봐, 원래는. 근데 이제 9,900원에 이걸 다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고. 뭐 무슨 종목 해서 이제 이렇게 리포트를 써서 이제 주는 것 같아요. 얼마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차별점이라면 이런 거 같아요. 뭔가 이 업체, 이 회사, 예를 들면 뭐 사모개발이다 그러면 이거를 그 리포트를 낼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게 진짜 괜찮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이제 돌아가서 리포트를 쓰고 보고를 하고 검증을 받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여기는 약간 비제도권에 있는 증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회사 가가지고 탐방을 해보고 진짜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리포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의 속도가 좀 빠르고 조금 날 것으로 좀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이거는 팩트는 진짜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 대체적으로는 다 좋다고 하거든요. 네, 진짜 좋은 종목만 여기서 좀 선별적으로 일종의 리딩처럼 서비스를 하려는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사모개발을 얼마에 사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리딩을 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이걸 여기서 이렇게 밀어준다고 스톡이 돈을 받는 게 아니래요. 9,900원 받는데 그거를 뭐 1,000원을 떼고 2,000원을 떼고 이런 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뭐랄까 제휴를 이런 식으로 했대요. 아름 쪽에서 스톡헌터라는 데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스톡헌터 쪽에서도 아름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이제 요 정도로 서로 이제 홍보를 해주기로 이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와서 이것저것 좀 보고 있는데요. 어제 가입을 했더니 텔레그램을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 보여줄까? 텔레그램 주소를 바로 주시더라고요. 어제 만 원 내고 가입을 했거든. 그랬더니 텔레그램이 이제 가치투자 클럽이랑 비슷한 식으로 텔레그램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잠깐만,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런 정보들을 여기다 이제 보내줍니다. 뭐 이렇게 기사 읽어볼 만한 내용들, 그리고 뭐 지금 시황은 어떻다, 뭐 이런 것들 참고해서 같이 봐라. 뭐 스톡헌터에서 하고 있는 거랑 서비스는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뭔가 기업 정보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요것만 쭉 읽어봐도 오늘 흐름을 대충 읽어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서치가 올라오면 여기로 바로 리포트를 올려줍니다.
다 못 훑어봤어요. 이제 이런 거 눌러보면 뭐 대원 미디어가 뭐 이런 거구나. 아, 그래 이런 이슈가 있구나. 닌텐도 스위치. 아, 닌텐도 스위치를 대원 미디어가 유통해? 아, 몰랐네. 잠깐만. 아, 닌텐도 스위치 그렇게 난리라며? 아, 그걸 여기서 하는 거구나. 아, 그런 거였어? 이런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참고만 해서 거래를 하시면 괜찮네. 굉장히 짧고 뭔가 임팩트 있게 확 오는데? 오로라. 아, 휴원 휴교령으로 인해서 미디어 육아가 정답이다. 아, 교육 완구를 살 것 같다. 아, 이게 이제 3월 13일에 올려줬어요. 3월 13일에 오로라가 올라왔네. 한번 볼까? 3월 13일이 어디야? 3월 13일 여긴데? 아, 3월 13일 여기잖아. 여기서 줬네? 여기 나쁘지 않은데? 이런 거. 이런 식,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보기가 괜찮을 것 같다. 아, 그리고 끝으로 이런 내가 꼼수를 하나 알려줄까요? 꼼수. 내가 이걸 10,000원을 주고 가입을 했어. 어? 그리고 너 이 리포트를 읽어봤더니 좋아. 사무 개발을 한번 거래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차트를 잘 볼 줄 몰라. 그러면 나한테 슬쩍 물어보는 거지. 사무 개발 어때요? 라고. 그쵸? 어때요?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저 여기서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능청스럽게 물어보는 거지. 어디서 봤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 사무 개발 어때요? 그냥 이러고 뜬금없이 던져보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지. 우리 기준에서는 글쎄요, 한 4,300까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기관 수급 조금 있네. 기관 매수 들어온 게 여기 정도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외인 들어오면 살까요? 4,600원 넘어가면 사보세요 라고 이걸 딱 주면은 아, 그걸 참고해서 요걸 같이 보고서 거래해야겠다. 이런 거지. 그렇게 써먹을 수도 있다. 한 달 가입해보고 아니 나 잘 안 쓰게 되는데 아 그럼 해지하면 되지 뭐. 10,000원이라서 너무 부담이 없습니다. 이지웰 페어 어제 이제 샘플로 올라왔는데 이지웰 페어도 지금 계속 마이클 버리가 오늘 이제 이지웰로 이름 바뀌었죠. 비중을 늘리고 있어가지고 이거 비중 늘리고 있는 걔가 지금 마이클 버리거든요. 요것도 지금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짝 왜곡돼서 이제 그냥 이게 채널 라인으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해마로 옛날에 그려드렸던 거랑 약간 비슷한 형태죠. 요거 넘어가면 그냥 바로 갈 것 같아요. 11,000원. 이런 종목은 이렇게 급등 뿅 하고서 폭락 뿅 이게 아니에요. 서서히 올라가. 서서히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러면서 지나 보니까 나중에 뭐 100% 올라왔네? 이런 종목이지, 이제 이런 게.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하나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아, 맞아. 해마로. 해마로 얘기하는 김에 같이 얘기를 하면 요것도 현재 지금 그 기업 가치는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채널 라인으로 보셔도 돼요. 채널 라인은 똑같이 선 3개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같은 라인에다 선 3개를 그려가지고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올리면 이러면 그림이 딱 이쁘게 그려지죠. 신기하죠. 요 안에서 왔다 하면서 회사의 가치는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다. 요새 기관이 자꾸 판다며, 외인이 자꾸 판다며. 근데 기관 외인이 지금 여기서는 좀 이렇게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관 외인이 계속 담고 있다. 수량을 늘리고 있어요. 계속 지속. 12월 달부터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아름이 워낙에 저렴해가지고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훈련소 방에서는 리포트를 올리면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가지고서 서로 상의해가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선 그려가면서 공유하시면 제가 이제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고 어디서 사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장기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좋아요. 만약에 이제 오늘 빅파이로 수익이다. 그러면 뭐 100만 원을 넣었는데 뭐 이게 한 10만 원 수익이 났어. 그러면 빅파이로 수익 난 그 10만 원에 대해서만 그 10만 원으로 이지웰 페어를 사는 거지. 그렇게 하면 얘는 그냥 장기로 그 10만 원이 서서히 또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적정 주가 계산이 14,500원이라고 적어놨네. 아까 이지웰 페어 다시 가볼까? 14,500원? 지금 10,000원인데? 50% 올라가는 걸 예상하고 있구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 차트상에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같이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겠죠. 요거 말고도 요런 서비스가 있으시면 서로 좀 공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또 좋은 정보를 또 참고를 하죠. 저게 지금 제가 요 아름을 말씀드리는 걸로 인해서 저한테 스타벅스 한 잔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스톡헌터에서 10원 한 잔 버는 것도 없어요. 객관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싸니까 해봐라. 싸니까. 아니 뭐 20만원 30만원 이러면 내가 그거 하라고 하겠어. 10,000원이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말씀드리면 저 회사 지금 적자래요. 뭔가 흑자라는 회사는 남겨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땅 파서 장사하는 거예요. 뭔가 손해보면서도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예, 그런 회사들이 괜찮죠. 스토건토도 약간 좀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뭔가 막 돈을 쓸어 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박리담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박리담회인데 회원이 많지 않아.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웃긴 거지. 지금 뭐 우리 시장이 뭐 이 지경인데 지금 지금 이 와중에 리딩을 하고 있잖아요. 참 그것도 신기해. 그러면서도 회원이 안 줄어.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지. 방법 자체를 그냥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답답해서 그래. 그러니까 점점 질문이 줄어. 나한테 질문을 점점 적게 해. 좋죠. 얼마나 좋아.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냥 다 알려주는 거지 그냥. 내 눈이랑 똑같은 눈이 되게끔 만들어버리면 나한테 안 물어보잖아. 얼마나 편해. 그래서 방 이름도 훈련선고예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또 1시간 했네요. 종목도 안 봐줬는데 1시간 했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금요일 방송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공식 방송은 월요일날 다시 월요일날 점심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음과 투자라는 책을 보고 있거든요. 그 리처드 번스타인이 쓴 책인데요. 잠깐 소개해드릴까? 요새 좀 읽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소음과 투자. 지난번에 한번 그 둘맘님한테 한번 권해드린 책인데요. 가격도 뭐 비싸지 않습니다. 이북은 8,000원이에요. 아는 이러니까 하라는 거야. 싸니까. 진짜 좋은 것만 알려줍니다. 이거 인덱스 이렇게 보셔도 좋고, 이제 금요일이니까 집에 가면서 서점에서 이제 보시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진짜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